8주차 2차 시 사회복지행정론 리뷰 타임입니다. 복지행정의 정의 및 특징 중요하기 때문에 리뷰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습과 복습의 조합만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첫 시간부터 배워왔듯이 이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의 정의했을 때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나눠진다 그랬죠. 협의의 정의로 봤을 때는 민간기관 및 시설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활동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관리자에 의한 행정관리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다 그랬습니다. 광의로 놓고 봤을 때는 공공 및 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복지 조직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총체적인 활동, 총체적인 거에 토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공적, 사적 사회복지 조직의 총체적인 활동이 사회복지 정의라고 보는 것은 광의의 정의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 사회복지 행정은요, 국가의 이념, 발전 방향, 정책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도덕적 가치나 조직 자체의 비전 등 다양한 가치 기준 속에서 혼란을 겪으며 조직의 정책과 활동을 결정을 합니다. 바로 가치 판단적이고 가치 지향적이고 가치 추구적 활동이 사회복지 행정이다. 특성이에요. 두 번째,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개인의 자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전체 이익 또는 공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소외 집단이나 권익을 위해서 옹호 활동을 진행하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왜 필요한지를 대중이나 공공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복지 행정만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어서 봤을 때 사회복지 행정은요, 점점 다양해져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춰서 최대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른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또 특성이고요. 조직 및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조직 및 활동의 가치, 목표, 신념을 공유해야 합니다. 조직 내부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직원들을 통합할 수 있는 관리 전략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비롯해서 재정의 투명성,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적 활동이 어떻게 공익과 연결되는지를 지역사회를 비롯한 외부 집단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 행정과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공통점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서로 관련이 되고 작용하는 부분들의 기능적인 집합이다. 개인 및 집단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지원체계다.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갖는다.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조직화 및 인적 자원관리, 자원동원에 초점을 둔다. 공통점입니다. 계속 이어지죠. 조직의 가치 및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공공의지, 퍼블릭 윌의 실현에 주목한다.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적 과정이다. 대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치 판단적 관점을 가져야 하며 창의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공통점을 봤는데요. 차이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뭔가요? 일반 행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사회복지 조직은 휴먼 서비스 조직이에요. 그 원료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 가치 판단이 아주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 클라이언트와 일선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효율성, 효과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범국민적 차원이 아닌 특정 지역사회 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독특한 성격의 서비스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연결된다 하는 점입니다. 차이점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이나 조직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그 범위를 초월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전문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역량에 크게 의존적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행정 전문가나 조직 관리자 외에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자, 특수성에서 하게 보게 되면요, 도덕적 가치를 지향한다 그랬죠?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인간인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제약을 받기도 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은 인간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핵심적인 활동은 기관의 직원과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죠. 이로 인해서 양자 간의 관계가 서비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개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재량이 잘못된 권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동조를 유발시켜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특수성 세 번째, 뭐예요? 사회적 책임성입니다. 대다수의 사회복지 조직들은 비영리를 기초로 운영이 되며 후원금, 기부금품, 자원봉사장 등 외부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게 됩니다. 한편 사회복지 조직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들은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법이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욕구를 받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특수성 네 번째입니다. 기술의 불확실성 및 전문가의 중요성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사회복지학에서 연구된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실천 기술이 도입됩니다. 다양한 진단 방식과 치료 방식을 토대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고정화된 틀을 갖추기 어렵고 결정적일 수 없다. 결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전문적인 판단과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조직은 목표가 모호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는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소 추상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후원자, 서비스의 이용자 및 가족, 전문가, 타 기관과의 관계 등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타협하며 목표가 설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목표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결과의 무형성입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결과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변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한 결과가 형태를 갖고 있나요? 형태가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잖아요. 때문에 결과가 성공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특수성이에요. 일곱 번째, 효과성, 효율성, 척도가 없다. 자, 인간을 원료로 하고 도덕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갖기도 어렵고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모호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서비스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죠. 또 평가에 적합한 척도도 객관성일 수 없다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8주차 2차 시 리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